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요. 이제 2020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네, 31번부터 이제 빈칸 4개랑 순수한 문제, 삽입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파이팅 넘치게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길지 않으니까 좀만 집중하시면 아주 잘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31번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어려운 이유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2번이라고 답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2번은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분류라고 하는 거는 이 장미를 분류한다고 할 때 노랑 장미, 빨간 장미, 갈색 장미 이런 걸 분류라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의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옛날에 문학작품 읽었잖아요. 만약에 장미를 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서 장미가 가시가 막 나는데 가시에서 막 피를 흘리고 있어. 그럼 그 장미는 그 그림 속에서는 고난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 피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장미는 예쁜 장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장미를 통해서 피를 흘리는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었다? 그러면 되게 장미의 어떤 약간 냉정함, 어떤 무서움, 위험함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 분류와 해석에 대한 어떤 사전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이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 보고 타겟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읽은 다음에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하나의 이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이름에 의해서도 달콤하게 냄새가 날 수가 있다. 장미라는 게 이름이 내가 수국이라고 불러도 장미의 달콤함이 느껴지는구나. 왜? 장미 그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름만 바꿨잖아요. 이해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이러한 생각, 셰익스피어의 어떤 이러한 생각은요, 지적했다. 차이를 지적했다. 장미와 그림의 차이. 장미와 그림의 차이를 지적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장미의 그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장미의 그림과 실제 장미랑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이제.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차이를 잘 파악을 해야 한다. 차이에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물이 나왔어요. 이 자연물은 그냥 장미인 겁니다. 자연물은요, 뭐와 같은? 장미와 같은 자연물은요, 이러이러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낫이 나왔으니까 이 빈칸에는 타겟팅을 한다고 하면 이 자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나와야겠죠. 낫이 있으니까. 자, 써볼게요. 자연물이 가지지 않은 것. 반대로 그림은요. 그림은 가진 거여야 될까요? 가지지 않은 것이어야 될까요? 가진 게 되겠죠. 그게 뭐냐? 그게 해석이냐? 분류냐? 보존이냐? 몰라요. 봐야죠. 자, 이제 근거를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러니까 밑줄 제하다 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 다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밑줄은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여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면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한 것 같아요. 이걸로 솔직히 답을 모른다? 그럼 좀 고민을 좀 더 해야 됩니다. 네.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거지 지문을 더 많이 읽는다고 답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시고 전 바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고 바로 밑줄 치세요. 해볼게요. 자, 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들은 뭐냐면은 자연물입니다. 자연물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 요 vehicle은요, 매개체란 뜻이에요.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까 전에 자연물이 가지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네. 의미와 메시지에 매개물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1번 후보입니다. 의미와 메시지의 매개체. 매개물. 이렇게 매개체를 할게요. 요게 지금 이 자연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겠죠.
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not 똑같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자, 오히려 그들도 자연물입니다. 그들은 감각되고 여기 음미된다. 상대적으로 직접적으로 음미되고 뭐 없이 지적인 매개물 없이 지적인 매개 없이 매개도 없다는 말이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자연물이 가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불려지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불려지는 것은 리를이 거의 없다죠. 거의 관련성이 없다. 그것들에 대한 경험과 관련성이 없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 바꿔도 똑같아. 그냥 경험은 경험이고 이름은 이름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2번은 이름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거 자연물이에요. 지금 저 그림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자연물 얘기입니다. 자연물은 의미와 메시지, 매개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맞죠? 매개체가 가지지 않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름 중요하지 않다.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림. 자, 이제 그림이네요. 그죠? 갑자기. 여기 보시면 on the other hand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지금 on the other hand가 이 앞쪽에서 나오면서 이제 그림 얘기로 바뀌어요. 자, 처음에 자연물 얘기하다가 이제 그림이에요. 웬만하면 이제 이 장미 자연물이었으니까 장미 그림이겠죠. 자, 장미 그림은요, 이름에 의해서 다른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름과 다른 이름에 의해서 이 장미는 냄새가 난다. 다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다른 냄새. 다른 이름으로 다른 향기라고 할게요. 이해되세요? 뭐가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네. 뭔가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미가 어떤 그려진 때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반영해 가지고 뭔가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 뒤에 예시도 나오죠. 네. 선생님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잘 보세요. 만약에 장미를 그냥 봤어. 장미를 들고 있어. 그냥 장미죠. 장미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손이 있어. 장미를 들고 있어 이렇게. 그냥 피가 막 나. 철철철. 빨간색 피 철철철. 장미의 어떤 모습이에요? 무서운 모습 아닌가요? 장미는 장미. 다 똑같은 장미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피를 그리는 피를 그리는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이 장미의 어떤 느낌이 뭔가 약간 냉혹하고 뭔가 무섭고 뭔가 냉정한 그런 면모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은 의미를 담고 자연물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잘 보세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그림 보면서 한 행위가 뭐예요? 바로 해석이에요. 분류한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이 그림 자체를요, 해석해 본 거예요. 해석하니까 이 특정한 의미가 있었구나. 자연물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없다고 한 게 지금 앞에 있는 글이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은 해석하다. 해석하지, 자연물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한마디만 더 제가 쓰면요. 결론은 뭐냐면 해석이 되잖아요. 메시지를 가져.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필자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일 수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일 수 있는데 만약에 메시지를 내가 물론 야 나 배고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막 뛰고 있어. 꼬르륵 뛰고 있어. 꼬르륵 계속 꼬르륵 거려. 그럼 뭐예요? 배고프다는 거죠. 근데 배고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 꼬르륵 소리를 해석해줘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해석해줘야 그들이 내 배에 메시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깔아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메시지가 없다는 거, 매개체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 해석 안 된다가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그림은 매개체로서 역할을 하겠죠. 의미도 있겠죠. 메시지 있겠죠. 해석이 돼야 안 돼요? 해석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구분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2번.
자, 이 문제도 좀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구분해가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좀 해석을 많이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일단은 빈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것이 뭔지 몰라요. 자, 이것은 야기한다. 이 결과로 야기하는 거예요. 야기한다. 깨달음을 야기한다. 이러한 깨달음을 야기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harbor 하면은 품다라는 뜻이에요.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일의 약을 가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암에 대한, 말라리아에 대한, 비만에 대한, 여기서 그들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인 거죠. 그들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러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 그들은 살려야 된다는 깨달음이 필요하다. 말이 되긴 하죠. 이해됐어요? 제 생각이에요, 생각. 하지만 그냥 우리가 정확히 잘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잘 보시면 이 빈칸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인데 디스가 야기한다라고 했으니까 디스가 야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앞문장이 야기하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써볼게요.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 바로 볼게요. 자, 근거를 한번 밑줄 쳐볼 건데요.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할 것은 설명할 포인트만 제가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너무 길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고 체크하시고 바로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금 이 첫 문장은요, 유전공학이 나와요. 유전공학인데 유전공학이요, 지금 생물 다양성의 위협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요. 보여진다. 때때로 보여진다. 여러분, 보여지는 거는 진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확실한 겁니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죠. 왜? however 있으니까. 제가 however 나오면 however 뒤에 문장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 했습니까? 앞이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죠. 뒤에가 W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however 보자마자 유전공학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위협이다. 그러나 나왔으니까 위협이 아니다죠. 됐습니까? 요게 지금 1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전공학은 플러스다. 체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자, 하지만 인간은요, 대체해왔대요. 다양한 자연의 서식지를요, 인공의 모노컬처 하면 요게 단일 경작이죠. 수천 년 동안의 단일 경작으로 대체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는 진보된 나라에서 이미 대체되었다. 몇몇의 인공, 환경에 의해서 근거한 다량의, 대량 생산에, 대량 복제에, 자, 뭐예요? 농업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일 경작 얘기했잖아요. 자, 이 어떤 그 다양성 있는 자연적 서식지를 갈아치운 게 뭐예요? 단일 경작이잖아요. 유전자 지금 이 공학이 문제가 아니라 단일 경작에 의해서 싹 다 밀린 다양한 이 자연물의 터전들, 자연 생물의 터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2번. 여기 2번으로 할게요. 자, 2번은 뭐냐면요. 마이너스는 뭐냐? 단일 경작이다. 단일 경작이 마이너스인데 그 마이너스의 결과로요. 다양성 있는 자연적 서식지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체된다고 좋게 표현했지만 다 쓸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다양한 자연적인 서식지 파괴. 뭐 좋은 말로 대체라고 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 또 보세요. 이제 필기하시고, 자, 3초, 3, 2, 1. 그 다음 볼게요. 자, 우리의 행성을요, 생산 지역으로 바꿔버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단위 경작. 그렇죠? 여기 가볼게요. 자, 지금 이 conversely는 반대로라는 뜻인데 실제 역접은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그냥 반대로라고 하는. 왜냐면 여기 부정이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밥을 먹지 않아.
반대로 나는 빵을 먹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지금 whether가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instead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나는 게임을 싫어해. 반대로 축구를 좋아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앞뒤 문장이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됐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복제랑 이 유전자 이식, 변이, 이런 것들 가축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전반적인 상황에 거의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아니다? 마이너스 아니다. 네, 큰 차이 없다. 이거예요. 차이를 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단일 경작, 싹 다 밀어버리는 거. 싹 다 밀면 뭐가 없어져요? 예, 요거. 자연적 서식지, 또 다양성 있는 자연적 서식지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공학 관련돼서는 저 서식지가 망가지지 않아요. 상황에 큰 문제 안 줘요.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반대로 갱신된 관심, 유전학에 대한 관심은요, 이끈다. 증가하는 인식을. 어떤 인식이냐면 많은 야생동물과 야생식물과 동물이 있다는, 어떤 야생식물과 동물이냐면요, 흥미로운 또는 유용한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용되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의 다양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다양한 야생동물한테서 뭔가를 채취해가지고 뭔가 약품 만든다거나 뭔가 어떤 치료제 만든다면은 효과가 있을 법한 그러한 어떤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복제하거나 다량의 생산, 이게 아니에요. 어떤 동물한테 특정한 뭔가 특성이 있어. 만약에 이 동물은 복통이 올 때 자연적으로 여기서 뭔가 호르몬 같은 게 나와가지고 복통을 이제 무마시키는, 없애는 그런 자체적인 호르몬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그 호르몬을 조금만 떼다가 우리가 쓰면은 우리가 복통을 나을 수 있잖아요. 진통제로 쓸 수가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유전공학인 거예요. 그 유전공학 때문에 이 서식지를 망친다거나 동물을 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 망친 게 뭐예요? 단일경작.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 어떤 깨달음 얻어야 돼요? 단일경작 하지 말자 해야죠. 유전공학 하지 말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단일경작 하지 말자는 거는 다양한 이 자연, 야생동물 서식지를 살리자는 거예요? 안 살리자는 거예요? 살리자는 거죠. 왜? 그 살려있던 거를 단일경작이 없애버렸으니까. 이걸 살리면 단일경작은 줄이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보기 몇 번이에요? 보기 2번 보세요. 우리는 피해야 한다, 파괴하는 거를 자연적 생태계를. 이게 바로 단일경작이 지금까지 파괴했던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답이 2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깨달은 뭐냐? 단일경작을 하지 말자. 천연 자연 생태계, 다양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그쵸, 보호해주자, 보존해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기 다시 한번 볼게요. 보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의 깨달음. 네. 생태학적인 시스템은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생태학적인 시스템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뭔 소리예요, 이게? 네. 몰라요, 우리. 이걸로 깨달음을,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걸 깨달음이 있다고 해서 뭐가 좀 달라집니까? 우리가 지금 한 잘못을 없애는 게 지금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피해야 한다, 파괴하는 것을 자연생태, 당연하죠. 단일경제 좀 줄여야죠. 이해됐습니까? 답이 이거고. 3번. 우리는 멈출 필요가 있다. 창조하는 거, 유전적으로 수정된 유기체를. 지금 유전적으로 수정된 유기체 이 자체를 뭔가 만든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유전공학을 한다고 했는데 유전공학을 멈출 게 아니라 그거는 대세에 큰 지장을 안 주기 때문에 해도 된다고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4번 볼게요. 자, 인공적인 유기체는요, 살아남을 수 있다. 자, 자연 환경에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연 환경에서 인공적이든 인공적이지 않든 다 싹 다 밀어버리는 게 지금 단일경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맞지 않다. 그 다음, 살아있는 것은 적응한다. 그들 스스로. 이거 당연한 소리죠. 이 물리 환경에 그들 스스로를 적응시킨다. 당연히 저도 적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요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야생 동물들도 다양한 야생 서식지에서 적응시켰어. 근데 그걸 밀어버렸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거 어차피 적응한다고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일 경작에 의해서 없어지는 동물들을 살릴 수 있어 없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
33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33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똑같은 권리는요, 의미하지 않는다. 동등한 권리. 자, 보세요. 얘 동등한이고 얘가 똑같은 이유. 동등한 권리는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누구에 있어서, 누구에게, 개인에게, 다른 문화적 어떤 배경과 욕구를 가진 개인에게는 이 동등한 권리가 주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주어고요. 지금 동사가 mean이랑 지금 might 이쪽이랑 병렬입니다. 그 동등한 권리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뭐에 관해서? 발생하는 모든 거에 관해서. 그들의 어떤 권리의 내용물로 발생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거랑 같은 색깔의 문장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타겟팅 할 거냐면, 동등한 권리가 똑같은 권리가 기다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아니다와 같은 색깔. 똑같은 권리는 아니다. 와 같은 색깔. 다른 권리 아닐까요? 네, 다른 권리. 다른 권리 답 있어요. 답 1번이에요. 네. 다른 권리라고 하잖아요. 네. 답은 금방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맞춘 사람 거의 없을걸요, 이거?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맞출 수 없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걸 틀리신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학생들 물어보니까, 얘를 동사로 본 다음에, 이 mean 뒤에 대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를 주어로 잡고, 동사 잡고 해가지고 해석을 자체를 잘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뭐가 문제냐? 이게 되려면요, 콤마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따로 빼내야 돼요. 그럼 이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콤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콤마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앞에서 끝난 거예요. 됐어요? 나머지 동사부터 나왔다면 주어만 가져올 수 있는 거지 저걸 다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근거를 밑줄 쳐보겠습니다. 네. 여기. 근거를 쭉 쳐볼게요. 제가 좀 읽으면서 치는 거예요. 저 쳐왔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밑줄 많이 쳐야 되네, 이거. 됐나요? 스페이스바 눌러주세요. 예, 밑줄 쳐주세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다른 권리를 지금 일단 센스있게 좀 알긴 했지만, 일단 그걸로 좀 증명을 좀 해 보이고, 예,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 판단하겠습니다. 여기부터 가볼게요. 1번. 자, 평등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한다. Not just but also. 자, 거절. 무의미한 차이. 요게 관련성 없는 이란 뜻도 있지만 무의미한이란 뜻도 있어요. 무의미한 차이에 대한 거절. 자, 흔히 주장은 되듯이 그런 걸 포함할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식, 인정, 합법적이고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평등이란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했거든요. 자, 1번 적어볼게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 무의미한 차이 거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유의미한 차이 인정. 그럼 유의미한 차이라고 전제가 깔린다고 한다면은 다른 권리 낼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정리됐고, 요거 써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저 넘어갈게요, 여러분. 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써주세요. 그 다음 여기
자, 하나의 관점, 이러한 앞에 있는 거의 관점이죠. 그렇죠? 이러한 관점 어떤 관점이냐면요. 근거를 두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어떤 획일성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비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요. 상호작용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획일성과 차이에 근거를 두는 그런 관점은요. 만든다 차이가 뭐 되도록 만드냐면요. 바로 그 개념이 되도록 어떤 개념? 평등의 개념이 되도록 또는 깬다. 전통적인 어떠한 동일시 평등과 어떤 유사성의 어떤 그 동일시를 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된다. 이론론적인 어떤 왜곡에 면역된다. 지금 왜곡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인 건데 이 마이너스에 대해서 막아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 주어는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지금 얘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 왜곡에 막아준다라고 했으니까 면역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플러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획일성에 근거를 두지 않고 획일성과 차이에 근거를 둔다고 했어요. 획일성과 차이의 상호작용. 그럼 뭐가 플러스 된 거예요? 이 차이라는 게 플러스 된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를 언급하거나 더해진다고 한다면 플러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 획일성과 차이가 합쳐진 걸로 왔을 뿐인데 이게 전통적 이론론적인 왜곡에 있어서 면역이 된다 했으니까 막아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차이가 플러스죠. 여기 2번, 요거 2번으로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차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차이라는 건 뭐예요? 차별된 권리, 다른 권리, 여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보지 않. 과거에는 안 좋게 봤지. 전통적인 어떤 왜곡, 이론론적인 왜곡 이런 거에서는 안 좋게 봤지만 지금은 안 좋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차이란 말이 나온 다음에 후자라고 했어요. 이거 차이예요, 차이. 만약에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무의미하다면 평등은 수반한다. 획일성과 똑같은 대우를 수반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그러하다는 거는 유의미한 거예요. 유의미하다면 이것은 요구한다. 차별 대우를 요구한다.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거. 1번과 같은 얘기죠. 1번과 쌤쌤. 이해됐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세요. 개인은 개인인데 다른 문화적인 배경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에요. 이거 유의미한 차이라고 봐야겠어요? 무의미한 차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면 뭐예요? 똑같지 않은 권리잖아요. 그럼 차이를 포함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차이가 이 똑같은 권리를 의미하지 않을 때는 이 똑같은 권리를 추구하는 게 되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문장 보시면 여기서 뭐였어요? 만약에 차이가 무의미하다면요. 획일성을 수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똑같지 않다는 거는 이 앞에 이 뒤에 있는 이 차이가요.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이미 똑같지 않다고 했어. 유의미하다는 거죠. 됐어요? 차이가 유의미하면은 권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권리도 달라야 한다.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예,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보기 일단 볼게요, 보기. 보기 여러분, 이게 오늘 시험은요, 보기가 다 길어가지고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우리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 다른 권리를 요구한다. 이렇게 나온 보기 1번을 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다. 다른 권리를 평등을 즐기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2번 볼게요. 포기한다. 그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까? 동등함에 대한 자유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차이 나면은 차이를 인정해주고 차별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 보기죠. 환영한다. 똑같은 인지를, 불평등에 대한 인지, 불평등 자체 아니다라고 하는 평등이에요. 다음, 받아들인다. 그들의 어떤 위치를 사회적 어떤 구조에서 아주 쉽게. 지금 사회적 구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문화가 달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그러면은
권리도 달라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자, 거절한다. 유의미한 차이를 거절한다. 뭐 하기 위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거절하지 않죠? 유의미한 차이는 인정해야 되죠. 인정.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근거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뒤에 문장은 문제는 쉽기 때문에 일단 근거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따로 한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4개의 빈칸 문제 중에서 가장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요. 이거 아니죠? 34번이죠? 네. 이쪽을 보시면 돼요. 네, 여기요. 우리는 가까스로 조금 더 우리가 매년 파괴하는 것보다 조금 더 창조했다. 이것을 보면서 창조가 파괴보다 더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이 빈칸 먼저 타겟팅을 하고 오겠습니다. 자, 순환되는 확장.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되는 확장은요, 빈칸이다. 확장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써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문제와 해결책의 순환 확장의 결과. 네, 요거죠. 요게 타겟팅. 됐죠? 다음에 나온 문장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결과로 파괴보다 창조를 좀 더 많이 했다. 그러면 창조를 요만큼 했냐? 하지만 나왔어요. 하지만 자, 그러한 약간의 긍정적인 차이는요. 이게 컴파운드가 중첩되다, 중복되다예요.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문명이라 부른다. 이 창조가 조금씩 쌓여가지고 중첩이 돼서 뭐가 됐죠? 문명이 됐죠. 됐습니까?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의 이점, 그 문명의 이점은요, star in movie. 자, 이게 돋보이다거든요. 자, never이니까 결코 돋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돋보이다. 돋보이지 않았다. 자, 문명을 만들었지만 플러스 돋보였다, 안 돋보였다? 돋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좀 훑어보시고요. 자,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생기고 그거를 해결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제 문제가 발생했어. 오늘 해결했어. 오늘의 해결책 때문에 이 해결책 안에 또 문제가 또 있었어. 그래서 또 내일에 또 해결책을 냈어. 그 내일 해결책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 다음에 글피에 또 해결책을 만들었어. 이렇게 계속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 문제와 해결책. 이게 바로 순환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파괴보다는 창조를 조금 더 많이 했고 조금 더 많이 한 게 쌓여가지고 문명이 됐는데 그 문명을 이렇게 드러내고 돋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기 볼게요. 자, 볼게요. 감춘다. 어떠한 그 혁신의 제한을 감춘다. 현재 시기에 혁신의 제한, 혁신을 감추는 거지, 혁신의 결과물이 문명을 감추는 거지, 제한하는 걸 감추지 않아요. 제한 없어. 네. 다음, 어렵게 만든다, 예측하는 거, 미래를,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한 해결책이 또 문제를 발생시키면 또 해결하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쌓아오는 거죠. 네. 제끼고. 자, 동기부여한다. 우리가 빠르게 성취하도록 프로티피언. 요게 이제 어제보다 나은 내일 이런 거거든요. 문명. 자, 빠르게 성취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아까 보시면은 bit 이렇게 나와가지고 tiny bit more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주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4번 숨긴다. 꾸준한 어떤 축적. 작지만 이게 tiny예요. 작은 순이익의 축적을 꾸준히 숨긴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숨긴다 나왔죠? 숨긴다 뭐였어요? 돋보이지 않았다. 요게 숨긴다예요. 꾸준한 어떤 축적. 여기 문명, 중첩, 그쵸? 요게 이제 요거죠. 요게 스몰이 뭐예요? 타인이죠. 긍정적인 결과, net benefit. 요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생산한다. 어떤 상당한 변화를 기술 성공해서 상당하지 않았어요. 정말 미세한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됐다. 요 느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설령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숨긴다, 돋보이지 않는다까지 표현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4번보다는 더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어려우면 또 질문해 주세요. 다음 36번. 네, 답에 대한 근거 위주로 말하겠습니다. 빈칸은 답에 대한 근거만 얘기해도 모르시니까 한 거고, 순서는 포인트만 얘기하면 됩니다. 이 포인트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자, 볼게요. 자, 5세기, BC 5세기경에 그리스 철학가 프로타고라스는 말했다. 사람은 모든 것의 척도다. measure 하면은 기준, 척도 이런 뜻입니다. 기준, 척도, 기준, 척도.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격이 있다. 세상에 물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어떤 쓸모가 있냐고. 당신은 뭐 해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자격이 있다. 왜? 우리는 척도니까. 지금 이 얘기했어요. 됐어요? 뭐로 이어져야 돼? 자동차 나왔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 네, 척도란 단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B가 먼저예요. B가 먼저. 네. 척도에서 스탠다드, 기준 연결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우리는 가정한다. 해석해 볼게요. 우리는 가정한다. 우리가 세상의 척도라고 하는. 우리 세상의 척도에 맞잖아요. 그렇죠? 척도라는 걸 가정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비교되어져야 한다. 우리와 비교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가정. 가정이 뭐예요? 척도. 우리는 척도.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문제요. 겁나 어렵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해요. 자, 우리는 척도라는 가정이죠. 그렇죠? 척도라는 가정이요. 뭐 시킨다는 거예요? 간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척도라고 하는 게, 우리는 척도라는 이 가정이 우리를 간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가 척도인가요? 척도가 아닌가요? 간과한 게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런 가정 때문에 간과를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의 중심, 우리가 기준, 우리만 짱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와야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다른 것들도 인간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척도가 될 수 있는 그 기준을 다른 동물도 가질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될까요? 후자죠. 후자죠. 간과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척도가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게 부연 설명으로 나와야 돼요. 자, 비교해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자, 능력, 말되어지는,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 그럼 이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요, 인간 고유의 능력.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거에 척도. 맞죠?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공감이란 거 있어요. 소통이란 게 있고, 슬픔, 도구 만들, 기타 등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이요, 존재한대요. 다양한 정도로 다른 정신들 사이에서, 다른 어떤 종들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공유하는 우리와. 그렇죠? 그럼 이거 우리가 척도란 소리예요? 척도가 아닐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닐 수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척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까는 게 없어야겠죠? 잘 보세요. 여기까지 해석해 볼게요. 자, 뭐뭐 하듯이 뭐뭐 같이입니다. 뭐뭐처럼입니다. 다른 모델, 자동차의 다른 모델 각각이 엔진을 갖고 그러니까 전력 전달 장치, 동력 전달 장치를 갖고 4개의 바퀴를 갖고 문들을 갖고 좌석을 갖고 갖는 것처럼 우리는 다르다. 주로 외부 외형의 관점에서 내부적인 어떤 조정, 개정, 개선안
이런 거에서만 관점으로 주로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형만 다르다. 주로 외형에서 다르다. 지금 여기서 중심인 말은요, 외형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예, 내부는 비슷한 게 있어. 외형만 달라. 그리고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요,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끼리 외형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내부는 비슷해. 차들끼리 엔진을 공유하고 바퀴 4개 있는 거 다 팩트고 다른 건 뭐예요? 겉에 디자인만 다르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이 인간 속에서 다 마음속에 뭐 뼈대는 다 있고 그리고 다 각자 다른 건 외형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 B번에서 우리의 가정, 이건 뭐예요? 인간이 척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외형에서 다르다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인간만이 이 유일한 척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을까요?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반론이 되려면요, 우리가 다른 종에 비해서 낫지 않고 다른 종이 우리보다 잘하는 거, 다른 종이 우리가 하는 걸 똑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간과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나왔어. 다른 차들처럼 우리는 외형에서 다르다. 여기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간과라고 말하기 좀 힘든 거죠. 이해 됐습니까? 이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우리와 비교되어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비교 정말 되잖아요. 그렇죠? 비교해보니까 다를 것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BAC로 이제 일단 답은 끝납니다. 이 간과에 대해서 설명을 요 얘기로 논리적으로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간과한 게 뭐냐? 다른 동물들도 우리처럼 슬픔을 가질 수 있고 도구를 만들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러한 방식,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과한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이해 됐죠? 됐어요. 네, 이렇게. 네, 오늘 이거는 문제풀이니까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39번. 요걸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36번을 더 안 하는 이유는 근거가 뒤쪽에 뭐 없어요 따로. 네. 지칭하는 것도 없고 그게 제가 말한 게 다예요. 그래서 겁나 어려웠어요. 네. 자, 그 다음 볼게요. whether이 이제 문제인 건데 39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예요. 자, whether의 특징을 제가 3가지를 얘기했었거든요. whether에 일단 동의어는 instead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부정어. not과 no도 되지만 부정어가 아니면서 deny 뭐 10%의 확률이에요. 90%는 거의 not과 no가 나오고 10%의 확률로 뭐 deny, 뭐 false, 그다음 뭐 잘못된 not true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not true도 또 not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 게 안 들어간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가 들어갈 수 있다까지 얘기했고 이것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여기랑 여기 내용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랑 여기 소재가 다른. 그럼 지금 잘 보세요. 이 문장을 읽었다는 것은 이 문장과 내용이 같은 것이 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발전된다. 자연적으로 특정한 디바이스 하면요 장비도 있겠지만 방법도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장비라고 했습니다. 저 장비라고 해석했어요. 자, 특정한 방법이 발견되어졌다. 어떤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견됐냐면은 작동하다고 효과가 있다고 또는 유용하다고. 자, 보세요. 특정한 방법이 발견되어질 때 효과가 있다고 유용하다고 실전에서 발견되어질 때 이것은 발전한다. 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전에서 올라갈 때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전력이 좋아져야, 실전에서 우수해야 진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뭔지 모르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 신텍스라는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신텍스, 또 룰,
그래머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문법에 대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자,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하면 되냐면 여기 밑줄 쳐주세요. 됐나요? 볼게요, 여러분. 저 보세요. 자, 쓰여진 것처럼 쓰여지거나 말되어진 언어와 같이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은 신텍스, 영어의 신텍스. 그러니까 영화에 있는 문법이라 보시면 돼요. 영화 뭐 대화체의 문법이나 뭐 대사의 문법이나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법이요, 사용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사용의, 이 it은요, 사용입니다.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라고 했어요. 이 말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사용의 결정 요인. 누가 결정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텍스. 이 예를 들어 문법이라고 하는 게 사용의 결과다.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라고 해석했어요. 잘 보세요. 사용의 결과인 게 맞는 거죠? 그럼 뭐예요?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텍스가 나왔어 안 나왔어? 신텍스가 나왔어.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용을 먼저 해서 신텍스가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가 아니라 사용의 결정 요인. 누가? 신텍스가. 신텍스가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신텍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신텍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요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 신텍스 웃기네. 신텍스를 먼저 만들어서 상용화시킨 게 아니라 일단 사용하고 보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떤 규칙들을 뽑아가지고 신텍스화 시켰구나. 이해됐어요? 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랑 잘 보세요.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실전에서 실전에서 유용할 때 이것은 발전된다. 이것은 뭐예요? 신텍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됐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3번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낫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낫이 이거 잘 보시면요. 주절이 이쪽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결정 요인이 아니라 사용의 결과다. 사용의 결과다. 중요한 말을 여기서 해버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원래 어떻게 해야 3번에 지금 주어진 문장 들어갈 수 있냐면은 지금 이게 없어야 돼요. 결정 요인이 아니다.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다. 오히려 대신에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신텍스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얘가 없어야 돼. 근데 여기 또 쓰잖아요? 그럼 얘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얘를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이 말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이 얘였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문장에서 읽은 것도 사용해서 좋으면은 신텍스가 진화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럼 지금 3번에 만약에 넣어버리면 저 얘기를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는 거예요. 중복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3번에 어울리는 낫은 앞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낫은요, 여기 보시면 이 나데이 법비로 끝났거든요. 지금 이 구조거든요. 나데이 법비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B, not A 이 구조를 바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글을 써야 되냐면 not A 그 다음에 rather 문장 끝나고 rather 주어 동사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이에 but B가 있어요. 이쪽이 원래 B거든요. 똑같은 문장 겹치는 거예요. B 또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어려우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해가 되시면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3번 뒤에 볼게요. 자, 영화 신텍스에 대해서 미리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미리 얻어진 게 뭐예요? 신텍스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퍼뜨리는 거예요. 여긴 낫이 있죠. 그리고 그냥 미리 얻어진 게 없다라고만 했잖아요. 미리 얻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신텍스가 나온다. 사용을 통해 신텍스 나온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이런 말 누가 해줘야 돼요? 웨더를 해줘야죠. 여기 들어가죠. 이해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답을 찾았어. 그러면은 실제 이 문장하고 whether 앞에 문장하고 whether 문장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파악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해석을 한번 써드릴게요. 3번 뒤. 3번 뒤에 뭐라고 했냐면요. 신텍스에서 미리 얻어진 게 없다라고 했어요. 미리 얻어진 신텍스는 없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whether이 나왔죠? whether 나오고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사용에서 in practice의 연습이죠. 그렇죠? 실제 사용, 실전에서 유용하면은 발전한다. 실전에서 유용할 시 신텍스 발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자, 미리 얻어진 신텍스는 없다. 실전에서 유용할 시 신텍스 발전한다. 두 개 같이 보여요? whether의 특징이었잖아요. 같잖아요. 같죠? 여기 not 있잖아요. 됐어요? 소재 다르잖아요. 미리 얻어진 것만 언급됐고 여기는 유용하다, 실전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소재는 다르죠. 전반적인 맥락은 같죠. 부정이 있죠. 답은 4번이죠. 이해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얻어야 될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에 대한 이해. 신텍스라고 하는 것이 사용의 결과다. 사용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이 말이 신텍스가 원인이고 사용이 나중에 나온 게 아니라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신텍스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있냐 없냐 포인트. 두 번째, whether를 뒀을 때 whether를 여기다 갖다 넣으면 왜 안 되는지. 여기에 넣으면은 지금 이 결정 요인이 아니라 사용을 통해서 신텍스가 나온다라는 표현을 한번 한 다음에 여기 whether 또 하는 거다. 근데 원래 whether는 그 앞에 whether이랑 똑같은 말을 똑같은 이 멘트를 하진 않아요.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지. 다른 소재로 표현해야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4번, 5번은 왜 아니냐면요. 지금 뭐가 나오냐면 신텍스가 바뀐다 이렇게 나와요. 신텍스, 영화의 신텍스가 유기적인 어떤 발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할리우드에서 옛날에 봤던 게 요즘에는 뭐 웃긴 거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신텍스 변한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4번, 5번 제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실전을 통해 신텍스가 이제 개발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시대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번, 5번 제껴야 돼요. 죄송합니다. 5번 제껴야 돼요. 네. 4번이 답이죠. 그렇죠? 네, 5번 그러니까 4번 뒤의 문장과 5번 뒤의 문장이 이 신텍스가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4번 뒤와 5번을 제껴야 되고 5번 보기 제끼고 답이 4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수업을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두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해 안 되신다고 한다면은 저랑 수업하실 때 다시 한번 질문 꼭 하시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좀 알아가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문제만 풀고 채점했다고 내가 틀린 거 한번 답지 한번 봐서 이해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답지가 없더라도 답만 알더라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지 알 때까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질문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는 하루에 한 질문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고요. 수능까지 열심히 달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안녕.